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강나루 마을 어귀에는 낡은 천막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천막에는 초라한 상 위에 앉아 손금이나 더듬으며 주역 책장을 넘기는 사내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허당이라 불렀습니다. 관상쟁이였지만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요. 어이, 허당. 또 사람 속여서 점치냐? 아이고 나으리, 속이는 게 아니라 밝히는 거요. 이건 점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요. 허당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기생의 뱃속에서 나와 호적도 없이 떠돌다 이젠 관상과 송금으로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의 입에서는 천문이니 지상 이치니 하는 말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이마가 넓으니 부귀할 상이요. 입꼬리가 올라갔으니 아들 복이 있어. 그럴싸한 말 몇 마디에 손가락으로 눈썹을 쓸어내리며 점을 치니 장돌뱅이들까지 줄을 서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이, 내 상을 좀 봐주시오. 장사판에서 돈은 좀 벌었는데 왜 자꾸 욕을 먹는지 모르겠소. 눈 밑에 검은 점이 있군. 이건 돈복이 세지만 덕이 모자라다는 증조요. 그 덕을 채우려면 복주머니에 달개 깃털을 한올아 넣고 다니시오. 단, 내 점값은 조금 비싸오. 복이란 거 공짜로는 오지 않거든? 허허, 그래도 이 허당 말은 묘하게 맞는다니까. 허당은 사람의 눈빛만 보면 속을 꿰뚫는 듯한 묘한 재주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욕하면서도 또 찾아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찌든 서민들에게 그는 믿음 반, 재미 반의 의지처였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비단 옷을 곱게 입고 정갈한 걸음으로 장터를 지나가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 놀이개와 매와 자수가 놓인 치마. 그녀는 기생이라기보다 몰락한 양반가 규수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장터거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허당은 그 여인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운수가 변하려나. 꽃 같은 여인이 장터를 걷다니 비가 오려는 게지. 다음 날 강나루 장터 끝자락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고 그 한가운데엔 포졸들이 거적대기로 시신을 덮고 있었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허당은 무슨 일인가 싶어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신 곁에 떨어진 문서 한 장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허당은 호기심이 동해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강억위원 부임 예정 사또 한치운, 병중으로 부임 기약 없음. 그 밑에는 관의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보아하니 죽은 자는 이 문서를 강억위로 전달하던 관속인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허당의 눈빛이 번쩍하며 입가에 장난스런 웃음이 번졌습니다. 허허, 이거 하늘에서 벼슬이 뚝 떨어졌구먼. 앞으로 재밌어지겠어. 그는 문서를 조심스레 접어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강억위 마을에 새로 부임해야 할 사또가 병으로 눕고 부임 기약이 없다는 말이었지요. 호기심과 장난기가 섞인 허당은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사또 흉내라도 한번 내볼까? 세상,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그는 묶고 있던 주막으로 돌아와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서찰을 베껴 쓰고 옥새를 본뜬 도장을 깎았으며 천을 사다가 주막집 바느질 아줌마에게 사또 복장을 부탁했지요. 며칠 뒤 허당은 거울 삼아 물동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이리 보니 영락없는 사또 아니겠나? 내 팔자도 이쯤 되면 벼슬길 한번 밟을 법하지. 그럴만하지. 가짜 사또 허당은 스스로 만든 위험에 흡족해하며 손뼉을 치고 깔깔 웃었지요. 며칠 뒤 가짜 사또 허당은 빌린 말 한 필에 올라타고 강억위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낡은 비단옷에 새로 만든 사또 관복을 걸치고 허세 가득한 얼굴로 문 앞에 섰지요. 수문장이 그를 보더니 깜짝 놀라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혹시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날이시옵니까? 그렇다. 어서 문을 열지 않고 뭐 하느냐? 아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사또 날이 부임을 감축드립니다요. 수문장과 관졸들이 기역자 허리로 절을 올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짜 사또 허당은 말을 타고 천천히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걸음새며 기세가 마치 진짜 벼슬아치 같았지요. 그래, 수고들 많다. 졸지 말고 경계는 바짝 서거라. 예, 알겠습니다. 사또 날이 수문장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가짜 사또 허당이 대청 마루를 지나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오신 사또는 위엄이 보통이 아니구먼. 목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네. 가짜 사또 허당이 마당을 지나 대청으로 들어서자 이방과 형방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혹시 새로 부임하신 사또날이시옵니까? 그렇다. 자네들은 어찌 이렇게 굼뜨단 말인가? 사또가 왔으면 벽락같이 달려나와 맞이해야지. 이래서야 관아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아이고 사또나리 오늘 부임하신 줄 미처 몰랐사옵니다요. 그러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들은 부랴부랴 가짜 사또 허당을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허당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껄껄 웃었지요. 허허, 이거 참 식은 죽 먹기구먼. 옷 한 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위아래가 다 엎어지는구나.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위풍당당한 말투로 관속들을 휘어잡았습니다. 호령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눈빛 한 번 돌리면 모두 숨이 멎을 지경이었지요. 이놈들, 서류는 왜 저리 너절한가? 관문 하나 정돈 못하는 게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그가 호통을 치자 육방의 관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방은 고개를 숙이고 식은땀을 훔쳤고 형방은 오금이 저려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웬 놈의 사또가 이리도 무섭단 말인가? 앞으로는 지옥문이 열린 셈이야. 열렸어. 아이고야, 눈만 마주쳐도 간이 떨어지겠구만. 이번 사또는 보통이 아니야. 그날 이후 관아 안팎으로 새 사또의 위엄이 무섭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억이 관아의 육방들이 몰래 뒷마당에 모여 속닥거렸습니다. 이보게들, 이번 새 사또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 어찌하면 좋겠나? 아유, 나는 오늘 아침부터 오금이 저려서 죽겠네. 눈만 마주쳐도 숨이 막혀. 이러다간 진짜 지옥문이 열릴 판이야. 무슨 수를 좀 써야 하지 않겠나? 허허, 사또란 게 기세는 높아도 사람인 이상 허점이 있기 마련이지. 보아하니 호골에다 호색이라 분명 여색을 밝힐 게 틀림없어. 그러니 기방으로 모셔 진탕 놀게 해주면 어떻겠나? 기방으로 모시는 건 예부터 내려온 관례니야 당연하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네. 약점 하나쯤은 쥐고 있어야 그 기세를 누를 수 있지 않겠나. 약점을 잡다니. 그걸 대체 어찌 잡는단 말인가? 아, 그건 차차 만들면 되지 않겠나. 오늘은 일단 기방으로 모셔가 진탕 대접하세. 흥이 오르면 허튼 말도 나올 테니. 그들은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이방이 직접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날이 본 관아에서는 새 사또 부임 시 기방으로 모시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셔서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잔하시지요. 기방이라. 그물이 맞긴 한가? 하하, 맑고도 곱습니다요. 한 인물 하는 기녀들이 사또를 즐겁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그 말에 허당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말로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부임 첫날부터 전통이라 하니 나도 거절할 수 없지. 그럼 오늘만큼은 풍류도 벼슬이라 생각하고 함께하지.
사또날이 저희 관아에서는 새 사또 부임시 월장루로 모시는 전통이 있사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셔서 오늘 밤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잔하시지요. 월장루라 그 물이 맞긴 한가? 하하, 맑고도 곱습니다요. 한인물 하는 기녀들이 사또를 즐겁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그 말에 허당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허허, 나는 그저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부임 첫날 접대가 고을의 풍속이라 하니 사또된 몸으로 어찌 마다하겠는가. 그날 밤 가짜 사또 허당은 관아의 관리들을 따라 강어귀 장터 한복판의 화려한 기방 월장루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라상보다 더 휘황찬란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호, 이거 진수성찬이로다. 오늘만큼은 세상 근심 다 있겠구나. 평생 돈이 없어 기방 문턱도 밟지 못하던 허당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음식과 등불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새 사또가 가운데 앉고 육방의 관리들이 좌우로 늘어섰습니다. 어머머, 저분이 새로 오신 사또날이시래요. 허면 이번 사또는 어쩜 저리도 젊고 인물도 훤칠하실까? 그때 방문이 사르르 열리며 바단 치마에 붉은 놀이개를 단 한 여인이 사뿐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허당이 한눈에 반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고운 얼굴에 매화자수가 수놓인 옷자락이 스쳤고 그녀가 들어서자 방 안의 등불조차 한층 더 밝아진 듯했지요. 사또날이 누추한 곳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허허, 누추하다니. 네가 있으니 이 자리가 곧 천상이로구나. 강어귀의 이처럼 향기로운 달빛이 있을 줄이야. 내 이 고장이 벌써 마음에 드는구나. 월심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사또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사또. 오늘 밤만큼은 그 옥체제게 맡기시지요. 그럼 오늘은 달빛 아래 복록도 함께 맡겨야겠구나. 허당은 웃으며 잔을 들었고 방 안에는 웃음과 풍류가 가득 번졌습니다. 월심은 새 사또를 보며 보조개를 띄우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사또 곁에 살짝 몸을 기울여 앉았습니다. 살같이 스칠 듯 가까워지자 허당은 괜스레 등을 꼿꼿이 세웠지요.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어딘가 짙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가짜 사또 허당은 그 미묘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빌 때마다 월심은 조용히 잔을 채워 올렸고 허당은 그 손끝의 온기가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 느꼈습니다. 어느덧 술기운이 돌 무렵 월심이 허당의 귀에 살짝 속삭였습니다. 겉은 사또요. 속은 제주꾼이니 그가 펼칠 세상이 기대되는 바유입니다. 그 말에 허당은 순간 눈썹을 치켜 세웠으나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월심의 귀에 살짝 입을 가까이 대며 답했지요. 새로운 세상에 그대 같은 이가 있어 다행이요.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구려. 허당이 눈짓을 하자 월심은 조용히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이 스치자 허당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강나루 장터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허당은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술기운이 가라앉아 허당은 먼저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달빛이 문사를 스치자 월심이 조용히 배웅을 나왔습니다. 오늘 덕분에 즐거웠소. 우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이요. 무탈하시길 바라옵니다. 이 고을은 남보다 먼저 발을 들인 자를 그리 곱게 보지 않사옵니다. 하하, 그렇소. 내 그 텃세란 것도 한번 겪어보리다. 허당은 웃으며 말머리를 돌려 떠났고 월심은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강을 비추는 길을 따라 허당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술기운은 가셨으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 월심,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상도 하지 무섭지가 않아. 오히려 가슴이 자꾸만 뜨거워지는구나. 관사로 돌아온 허당은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째 허당의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설렘이 조용히 일렁였지요. 다음 날 아침, 이방과 형방, 서리들까지 고개를 조아리며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날이 강어기의 관례에 따라 오늘은 삼재종을 여는 날이옵니다. 세 가지 억울한 송사를 먼저 살피는 것이 예법이라 하옵니다.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벼슬의 본뜻이니 어서 들라하라. 이방의 손짓에 첫 번째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진 도포를 걸친 말머리꾼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고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장터 서쪽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며 살아가는 하인 이돌이라 하옵니다. 허나 김행수라는 자가 제 말마구간이 자기 땅이라 우기며 말을 치운다, 울타리를 허문다 하며 행패를 부리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비단 관복을 걸친 중년의 상인 김행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저 천한 놈이 감히 사또 앞에서 거짓을 늘어놓는단 말이오. 본디 그 마구간은 내 창고 곁땅이요. 내가 그를 거두어 먹였더니 이젠 주인을 몰라보는 법이 어디 있어. 그의 말에 이돌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허당은 두 사람의 말을 잠자코 들은 뒤 천천히 부채를 폈습니다. 김행수, 자네는 말이 많구려. 그 마구간을 자네가 언제부터 돌보았나? 내 종들이 세운 지 오래요. 이놈이 그저 부려먹던 머슴일 뿐이요. 허당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허면 자네는 말을 모르겠구나. 뭐라 하셨소? 말을 기른 자가 말을 따르고 말을 모르는 자는 말의 발에 차이는 법이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필 말속은 모른다더니 자네는 말을 돈으로만 아는구나. 허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여봐라, 저기 말 한 필 끌어오너라. 포졸들이 깜짝 놀라 마구간에서 검은 말을 끌어왔습니다. 좋다. 이 말이 누구를 따른지 보자꾸나. 김행수, 자네가 다가가 보게. 김행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말은 콧김을 뿜으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번엔 이돌, 자네가 다가가 보게. 이돌이 다가가자 말은 순하게 고개를 숙이고 콧김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사또 허당은 부채를 딱 접고 일갈했습니다. 봤느냐? 말이 이미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그건 욕심이지 주장이 아니로다. 사또, 이건 단지 말의 버릇일 뿐이요. 버릇이라? 그렇다면 내 그 버릇을 고쳐주마. 허당이 손을 내리치자 포졸들이 김행수를 붙잡았습니다. 남의 땀으로 일군 마구간을 탐하니 그 탐욕이 짐승보다 못하구나. 당장 곤장 10대를 내리고 마구간은 본래 주인 이돌에게 돌려주라. 포졸들이 김행수를 끌어내리자 백성들 사이에서 환성이 터졌습니다. 사또 만세요. 이게 바로 하늘 같은 판결이외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구려. 욕심쟁이 김행수, 이제는 말발도 못 세우겠구먼. 그리고 백성들은 현감의 판결에 크게 박수치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송사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가짜 사또 허당은 관사마루에 기대어 누운 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신고산이 우르르르, 세상사도 우르르르. 그때 마루 끝에서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하시군요. 거짓을 뻔뻔하게 늘어놓으면서도 사람 속을 헤집는 그 재주 말이에요. 허당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월심이었지요. 오호, 이게 웬 반가운 얼굴이오. 월장로의 월심이 어찌 관사까지 찾아온 것이오. 강어귀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 부임한 사또와도 가까이 지내야 하지 않겠소. 헌데 그 사또가 썩은 동아줄이어서야 어디 기대겠소? 아니, 썩은 동아줄이라니 그 무슨 망언이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아니잖소? 허참, 나를 의심하는 것이오?
의심이라니. 난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죠. 허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헛기침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월심은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미소를 띄었습니다. 듣자 하니 요즘 강억이 장터며 골목마다 사또의 칭찬이 자자하더이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덕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더군요. 백성들이 날 그리 칭송한단 말이오? 허당은 호탕히 웃다가 문득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날 알고 있어? 그 말에 월심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나루의 관상쟁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강어기의 사또가 된 일쯤이야. 나도 들었소. 그 말에 허당은 흠칫 놀랐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말해 못하겠소. 세상은 요지경. 진짜보다 가짜가 낫지 않던가요? 하하, 그럼 내 모습이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인단 말이오? 그건 나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리 생각하오. 진짜 사또들은 양반 눈치나 보다가 때 되면 돌아가지 않던가요? 그런데 당신은 눈치를 안 보더군요. 월심의 말에 허당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허허, 그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오. 가짜 노릇이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소. 하지만 웃음 뒤로 그는 문득 월심의 눈동자 깊숙이 감춰진 그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늘 웃음 뒤에 슬픔이 비치오? 그 사연의 정체가 무엇이오? 월심은 잠시 침묵하다가 달빛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본디 이 고을 김행수의 둘째 며느리였어. 뭐라? 김행수의 며느리라 했소? 그렇소. 몇 해 전 김행수의 첫째 아들과 혼례를 올렸었지요. 헌데 혼이 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서방이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며 온갖 욕설과 구박을 퍼부었지요. 뿐만 아니라 저를 연료로 세우려 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혼인도 아니었는데 그저 관습 때문에 목숨을 버리라 하니 차마 따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전 김행수댁 보란 듯이 기생집으로 들어가 스스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참,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김행수가 이 고을을 제 멋대로 쥐락펴락하며 악행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거는 자가 없소. 그들은 새 가문이 똘똘 뭉쳐 있으니 진짜 사또조차 그들 눈치를 보며 꼬리만 내리고 갑디다.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이제 짐작하시겠지요? 그럼 그대는 김행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오? 그 집안이 내 인생을 짓밟았소. 내 팔자의 기생이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긴 적도 많았지요. 허나 그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월심의 두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가짜 사또 허당은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이 기울 때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날 밤 월심이 돌아간 뒤 허당은 마루에 누워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도 저리 둥근데 사람 마음은 어찌 이리도 모나단 말인가? 서로 찌르고 상처내며 남보다 앞서려다 결국엔 제 피에 젖는구나. 그는 송사를 치르며 수많은 억울함과 비열함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되어주마. 시체 옆에서 주운 문서로 장난처럼 시작한 사또 행세가 이제는 진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허당은 월심의 사연을 들으며 세상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어귀의 토박이 양반 셋 중 하나인 박별감이 농부들을 거느리고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 이놈들을 단단히 처벌해 주시오. 내 논두렁을 허물어 물기를 돌려 놓았소이다.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그 물길은 예부터 마을의 공동 물길이었고 박별감이 제 논에 물을 더 대겠다고 길을 막은 것이옵니다.
허당은 조용히 부채를 들어 바닥에 물길을 그려보라 지시했습니다. 농부들이 막대기로 농과 물길의 모양을 그리자 허당은 한참을 살피고는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물길을 보니 본디 아래로 흘러야 할 물을 박별감 자네가 제 논의 물을 데려다 억지로 막은 게 분명하구나. 그 탓에 아래 논들은 타들어가고 백성들은 농사를 망쳤겠지. 남의 물길을 빼앗은 건 곧 물을 훔친 죄요. 절도죄라 하겠소. 그 말에 박별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또, 감히 이 고을 최고 권세가를 능멸하겠다는 것이오. 내 이 모욕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소. 허허, 무섭구려. 이 고을 양반들이 무섭단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겁을 주는 건 또 처음이오. 여봐라, 저자가 사또를 협박했다. 당장 옥에 가둬라. 육방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뭣들 하느냐? 나라의 공짜밥을 먹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모셔라. 그제서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별감을 붙잡았습니다. 박별감은 발버둥을 치며 외쳤지요. 사또, 내 뒤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것이오. 뒷감당이 두렵지 않소. 아, 뒤가 무섭다고? 허허허. 그럼 앞은 괜찮겠구나. 여봐라, 저자에게 곤장 10대를 내리거라. 포졸들이 박별감을 형틀에 엎드리게 하자 관아 마당에 울림이 터졌습니다. 퍽, 퍽, 곤장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환성이 이어졌지요. 통쾌하다 통쾌해. 우리 강어기에 드디어 진짜 사또가 오셨다. 속이 다 시원하구먼. 이제 양반이라고 설치던 자들 꼼짝 못하겠소. 박별감은 곤장을 맞고 옥에 끌려갔고 백성들은 대청 밖까지 몰려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허당의 이름은 마을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허당을 명사또라며 칭송하였지요. 송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 허당은 마루에 누워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사를 하면 할수록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이 쏟아졌고 그 이면에는 언제나 강어기의 토박이 양반 가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세 가문이 권세를 쥐고 땅과 세곡을 나눠 먹으며 백성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지요. 월심의 말이 옳았구나. 간악한 양반들이 고을을 수탈하고 있었어.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월심이 들어섰습니다. 사또, 깊은 고민에 빠지신 듯하군요.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사명처럼 되어버렸소. 이 고을엔 억울한 이들이 너무 많소이다. 김행수, 박별감, 서재필, 세 가문이 대대로 결탁하여 백성의 피를 짜내왔지요. 서로 사돈이요, 친척이요, 돈과 권세로 엉겨붙은 무리들이요. 그렇다면 이들을 뿌리째 뽑으려면 약점을 찾아야겠소. 월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박별감과 김행수가 월장로에 들러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걸 들었소. 새 사또가 문서를 이상하게 처리한다며 조만간 관찰사가 손봐줄 거라 했지요. 관찰사라니 그들이 관찰사와도 한패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년 가을이면 뇌물을 실은 수레를 올려보내지요. 쌀이며 비단이며 은전까지 실어 올립니다. 그 수레는 언제 출발하오? 이번 달 음력 보름날 밤 성박 서쪽 창고에서 출발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단 말이오. 그럼 그날 내가 직접 확인해보리다. 며칠 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던 밤. 허당은 도포를 걸치고 몰래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서쪽 창고는 인적이 드문 벌판 끝에 있었지요. 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삐걱 열리더니 수레 여러 대가 줄지어 나왔습니다. 수레마다 커다란 포대가 실려 있었고 위에는 장정들이 긴 장대를 들고 둘러섰습니다. 쌀포대 속에 곡식 만든 건 아니겠지? 그는 재빨리 뒷수레를 따라가며 눈으로 쫓았습니다. 수레 행렬은 긴 강둑길을 따라 달빛 아래를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간 끝에 수레들은 어느 고택의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당은 담장 위로 몸을 올리고 문틈 사이를 살폈습니다. 안쪽에는 박별감이 검은 비단옷을 입은 사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지요. 이건 올해 관찰사 날이께 올릴 물목이옵니다. 곡식 20석, 은전 30냥, 비단 2필이옵니다. 그래, 잘 가져왔군. 관찰사 나리께 전하마. 허나 요즘 새 사또가 심상치 않소. 백성들 편을 들며 우리를 괴롭히니 죽을 맛이외다. 걱정 말게. 관찰사께서 곧 조치를 내리실 걸세. 그들의 대화를 들은 허당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관찰사까지 썩었단 말이지. 이놈들 판이 꽤 깊구나. 가짜 사또 허당은 월심을 불러 어젯밤 본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들이 있는 한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오.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 조금 있어. 월심은 작은 목함을 꺼내 안에서 김행수의 비리 장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오. 진짜 장부는 김행수 저택 뒷방 약장 서랍 속에 숨겨져 있어.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겠소. 그것은 위험하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대의 복수도 이룰 수 없을 것이오. 월심은 잠시 망설이다 눈가에 이슬을 맺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로 말미암아 그대가 다치진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복수는 이미 나의 사명이 되었소. 그대는 내게 특별하오. 월심은 가짜 사또 허당의 말에 가슴이 설레었고 기방으로 돌아가기 전 조심스레 목함을 간직해 갔습니다. 그날 깊은 밤 가짜 사또 허당은 검은 복면을 쓰고 김행수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한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던 신출귀몰의 의병장이었지요. 하여 별명이 병력장군이었답니다. 허나 오랑캐가 물러간 뒤 그는 칼과 복면을 거두고 관상쟁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월심이 준 정보대로 약장 아래 서랍을 살펴보자. 그는 안방을 조용히 살피며 달빛에 비친 약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둔 문서들과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많기도 많구나. 그는 문서를 챙겨 조용히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어서 박별감의 집과 김행수의 집을 살폈습니다. 날치기 전에 내 놈들 걱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밤 병력장군 허유는 강어기의 토박이, 양반 세 가문을 모두 상대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토박이 양반들의 비리 문서를 모두 챙긴 가짜 사또 허당은 관사로 돌아와 한 장 한 장 정성껏 펼쳐보았습니다. 장부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정과 착복의 기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심지어 관찰사에게 상납한 증거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찰사 날이도 이쯤이면 몸을 사려야 할 것이오. 이튿날 해가 떠오르자 허당은 형방과 포졸들을 이끌고 김행수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또, 자네들이 부정한 재산을 쌓고 관찰사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제보가 있어. 여봐라, 저자를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김행수의 방 안에서 상납장부와 은전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지요. 이어 허당은 박별감과 박진사의 집도 수색하고 세 사람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허당은 세 가문이 관찰사에게 상납한 물목과 증거 서류를 정리하여 사원부 감찰관에게 급히 보냈습니다. 사원부는 곧 관찰사를 소환해 신문을 시작했고 비리가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찰사는 파직되어 옥에 갇혔고 강어기의 썩은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허당은 옥사를 찾아 세 가문의 수장들을 마주했습니다. 도정님들, 나라에서 주는 공짜밥은 입에 맞으십니까? 사또,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리하십니까? 어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내가 이 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소.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정말 모르시오. 뒷배를 말하는 것이요? 그자가 두목일 텐데 아쉽게도 그 두목은 이미 목이 달아났소. 그 또한 자네들처럼 옥에서 공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오. 거짓말 마시오. 어디 감히 그런 허튼 소리를.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다만 자네들 등짝은 내일부터 곧게 펴질 테니 그리 아시오. 다음 날부터 김행수와 박별감, 박진사는 차례로 불려나와 형틀에 엎드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우리 강어귀의 정의가 바로 서는구먼. 허허, 그렇게 잘난 양반들이 곤장을 맞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로세.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3인방의 엉덩이가 시뻘겋게 부어오를 때마다 통쾌하다는 듯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봐라, 저자들의 엉덩이를 좀 더 까거라. 뭐 볼 건 없겠지만 곤장 맞을 자리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그 말에 관아는 웃음과 함성으로 들썩였습니다. 허당은 세 가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관아 창고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땅과 곡식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삿도 만세요. 이게 사람이요, 신이요. 그날 이후 토박이 3인방은 더 이상 강어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먼 고을로 떠나가 버렸지요. 백성들은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함성을 지르며 삿도를 찬양했지요. 허당은 밤새 이어지는 함성 소리에 남몰래 웃음을 지었답니다. 오늘도 참 지루하기 그지없구나. 토박이 3인방이 사라진 뒤로는 고을에 송사 한 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휴, 이제 이곳에선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엔 묘한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요새 우리 마을 사또님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없지. 벌써 몇 달째 관아에도 발길을 끊으셨다 하더구만.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글쎄 말일세. 혹시 그분이 산신 아니었을까? 허면 그렇지. 우리 고을의 고통을 풀어주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신 게야. 몇 달이 흐른 뒤 강어귀를 떠난 허당은 깊은 산골짜기 계곡 옆에 작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푸른 소나무 사이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집 앞마당에는 들꽃이 만발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은 바위 사이를 굽이치며 흘러내려 집 안에서도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지요. 여보, 잠시 이리 나와보시오. 그 말에 고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로 월심이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입니까? 저기 계곡 끝을 보시오. 물살이 바위를 감돌며 흘러내리니 세상사도 꼭 저 가꾸려. 돌아 흘러도 결국 제 길을 찾아가니 말이오. 그 말씀이 곧 당신의 마음을 닮았소. 억울함도 고통도 결국은 흘러 맑아지는 법이겠지요. 그대는 여전하구려. 사람 마음을 막히는 말솜씨는 여전히 고운 물결 같소. 서방님은 여전히 장난꾸러기시지요. 그리 심심하시면 방 안에 들어와 저나 좀 놀아주시지요. 오늘따라 서방님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요. 월심은 허당의 손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살며시 문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솔바람이 산허리를 넘나들며 노래했고 계곡물은 밤새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새 속의 번뇌를 뒤로하고 산속에서 부부로 살아가며 평생을 다정히 지냈답니다. 그들이 살던 산골짜기에는 지금도 물소리가 유난히 곱게 들린다 하였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